최근에 그것 논란에 이어서요. 홍문종 의원의 일명 친박 신당설까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먼저 홍 의원의 입장부터 듣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탈당 의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공천 잘하라는 어떤 압박용 제스처입니까? 아니, 저는 한국당 이미 황교안 대표도 아는 이중 당적자거든요. 한국당 당원이고 태극 당원이거든요. 아, 이중 당적자세요? 예, 그래서 과연 황교안 대표가 보수 우익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우려 있는 처리를 보이고 있고. 아니,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집주인한테 집주인 보러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텐트를 칠 겁니다. 그리고 큰 텐트 치세요? 이제 큰 텐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리고 일종의 친박 신당이 될 텐데. 아니, 왜 친박 신당이 아니고요. 태극기 신당이에요. 태극기 신당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한국당 안에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 같은 이중 당적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까? 그럼요. 이준석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문종 의원 탈당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태극기 세력과 함께 빅텐트를 치겠다 하던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홍문종 의원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활로를 모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가치를 이뤄야 함과 동시에 반대로 인적 쇄신을 이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보수 대통합하는 건 좋은데 저 지금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친박 세력까지 안고 갔을 때는 대중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요. 그럼 총선에서 이렇게 지는 것이고 반대로 쳐낸다고 했을 때는 또 친박 신당을 만들겠다는 협박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딜레마가 이제 생긴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면 아마 저런 이제 좀 극단적인 친박 세력을 좀 청산하는 쪽으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당신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친박연대라는 신당이 선거판을 한번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지금의 선거제도만으로도 상당한 지지율을 통해 가지고 비례를 상당히 8번까지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다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150석을 본회의에서 받아야지만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통과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표를 합산하면 134석 정도 됩니다. 거기에 친여 성상 무소속까지 하면은 한 10석 정도가 지금 모자라거든요. 근데 그 10석 정도를 만들어내는 원래 매개체로 많은 분들이 민주평화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의외로 지금 보면 그 대한애국당도 그렇고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세력들이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오히려 그런 친박 신당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 정당으로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희찬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당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 황교안 대표는 붙잡을까요? 아니면은 붙잡으려고 시도하는 듯 하면서 보내줄까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사실은 직접 나서서 이 친박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천을 줄 수 없죠. 칼날을 휘두르야 되는데 알아서 나가준다면 아쉬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미소를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주요 행사에서 30%의 지지율만으로는 총선 못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보수층 집결이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이러한 친박 의원들이 탈당해서 1% 내지 2%의 동요가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무당층, 중도층 10%를 가져와서 40%를 넘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하는 게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 홍문정 의원이 인터뷰에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집주인 보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집이 폭삭 망해서 고치겠다고 사람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폭삭 망하게 한 사람들이 이 집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지금 목소리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한국당 내 많은 당원들조차도 과거에 친박이었던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조차도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지금은 나름의 리더십이 굳혀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당시 친박 연대에서 돌풍이 일어났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 권력이었습니다. 차기 주자였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차기의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애국당이나 태극기 세력 내에 지금 홍문정 의원을 포함해서요. 차기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의 대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 차이 때문에 당시의 친박연대와는 다른 이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찻잔 속 태풍이 될지 돌풍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이진석 의원께 하나 더 여쭙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803 갓바위에서 기도를 올렸다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분들이 지금 홍문종 의원과 함께 모락모락 군부를 떼는 분들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는데 과연 몇 분이나 혹시 간다면 따라 나가겠습니까? 사실 저는 정태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렇게 이제 극단적인 친박 인사를 분류했던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냥 하나의 행사에 그냥 같이 참석한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싶은데 사진까지 찍혀가지고 지금 곤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홍문종 의원의 애국당 행위라는 것도 저는 네. 아까 말한 친박 신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은 애국당에 입당하는 형태로 될 것인가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네. 제가 굳이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친박계에서 홍문종 의원의 위상과 조원진 의원의 위상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네. 홍문종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원조 친박이요, 조원진 의원은 나중에 친박연대로 들어온 인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홍문종 의원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당원을 1000명 이상 이끌고 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가가지고 또 그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또 하겠다는 의지가 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자꾸 친박연대 언급하지만은 네. 친박연대도 소위 말하는 이름이 알려진 네임드 친박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서청원 대표 혼자 나갔던 것이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 당시에 다른 분들, 참 알려지지 않은 분들, 조원진 의원 포함해가지고 모아온 것이었거든요. 네. 아무리 친박연대가 작은 세력이 될지라 하더라도 하나의 당 안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홍문종 의원은 나름의 친박연대류 인사들 간에 또 소통합을 또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전히 계속 굳은 돌처럼 한국당 내에서 이분들의 파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대표의 고민거리로 김재희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순방 중인데 네. 어제는 낚시, 천려비에서 오늘은 피오르드 해안, 관광까지 민경욱 대변인이요. 질타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청와대에서는 같은 KBS 한솥밥 먹었던 고민정 대변인과 같이 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철렵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냇물에서 고기잡이 하듯이 그냥 마냥 순방을 하면서 놀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에 뭐 경제수석이 경제 큰일 났단다. 뭐 경제 비판도 잠깐 있고요. 네. 나도 피오르 해안 관광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순방을 굉장히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내쏟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또 대변인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나 좀 천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아서 본인의 어떤 감정에 휩쓸린 그런 가벼운 단어들을 내뱉는 것은 자신의 역할에 정말 충실하지 못한 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도 최근에 어떤 막말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자중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런 그냥 정말 툭 튀어나온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만큼 한국당 내부가 생각보다 황교안 대표 체제로 단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각자 자기 장사하기에 너무나 바쁘다. 이제 그 모습이 정말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이게 본인이 과잉 충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황교안 대표하고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일까요? 근데 이제 민경욱 대변인의 실수와 어떤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뭐 네. 세월호 때도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난리 났다 웃으면서 말하시질 않나. 아니면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도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냐 이런 네. 글을 게재하기도 했고요. 또 헝가리 이번 유람섬 참사에서도 사실 골든타임 3분이다 이러면서 정말 이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욱더 상처를 낸 분입니다. 그런데 네. 또다시 대통령의 외교 순방길에 대해서도 청와대 대변인을 하신 분이 당의 대변인으로서 개인 생각을 하시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본인이 지금 뭐 과잉 충성하고 있는지 본인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인지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네. 부분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황교안 대표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폭주기관차가 계속 전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네.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 될 때입니다. 네. 김종인 이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꼭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멈추지 않고 막말을 계속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고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백선엽 장군 만나면서요. 김원봉 이슈를 비껴치기로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어떻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5월 2주차 34.8%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유출 파문과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이제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6월 6일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 김원봉 언급과 관련해서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요. 네. 일간 집계로는 6월 5일 자유한국당이 28.3%,
그다음에 현충일 이후 금요일은 28.6%로 소폭 상승했고요. 주말을 지난 월요일은 30.6%로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리얼미터가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운과 관련해서 조사를 2차례 했는데요. 찬성이 42.6%, 반대가 39.9%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10일 조사에서 찬성이 49.9%, 반대가 32.6%인 것과 비교하면 찬성 여론은 7.3% 하락하고 반대는 7.3%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김원봉 논란으로 한국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점쳐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세 분석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5분 오늘 고맙습니다.